88년도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국립암센터가 세 번째 병원인 직장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에는 인하대 병원에서 인하대 병원이 96년도에 오픈했었거든요. 거기서 근무했고 그 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가 2001년도 3월에 문을 열어서 저희는 이제 경력직 직원으로 들어와서 제가 수간호사로 입사해서 팀장, 간호본부장, 그리고 현재는 공공의료 사업팀장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감염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제가 이제 간호대학 출신이고 또 인하대 병원에서는 감염관리실에 근무를 했던 또 경력도 있고 또 감염과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장이어서 저에게 이제 강의 의뢰 제목을 주셔서 저도 함께 이제 강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이시는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된 보도 자료일 텐데요. 보도 자료와 관련된 부분이 매주 이렇게 정리돼서 오는데 고양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발생하는 거 계속 문자 오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방문하는 곳곳들이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다녀갔다든지 균이 바이러스가 의심된다든지 해서 문자를 받으시고 아주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죠. 어디 가면 또 나를 또 호출할까봐 또 내가 간 거 잘 모를 텐데 또 간 것도 다 또 이렇게 노출될까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공의료 기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감염관리나 국가시책이 굉장히 따르라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좀 어디든 갔다 오면 혹시라도 어디서 콜할까봐 저도 떨면서 항상 다니고 있는 시절이 2년차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결국 공기 중에 코로나가 3시간 생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꼭 머물러라. 그리고 환기를 잘하도록 해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뉴스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림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특히 환기시키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놓는 위치에 따라서 공기청정하는 곳들의 청정도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기청정기부터 좀 멀리 있는 쪽이 오히려 더 안전한 그런 뉴스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청정기를 내가 집에 청정기가 있어요가 이제는 아니라 어느 위치에다가 놓고 있어야지 우리 집 안에 공기청정도가 잘 유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실험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연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나중에 또 공유를 다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이제 결국은 공기 속에 떠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해야 되고 또 특히 가까이에서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백신을 맞아도 지금 전 국민 10%가 아직 맞지 않았을 텐데 맞더라도 70%를 맞더라도 마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코로나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다.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변형으로라도 할 거다. 코로나19라고 붙은 거는 19년도에 코로나가 발명됐기 때문에 19라고 하는 게 붙었거든요. 나중에 또 이제 어떤 번호가 또 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밀폐 공간에 있지 말고 이제 공기청정 잘하고 거리두기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이제 4인 이상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4명까지 모여라 이런 것들이 한동안 인터넷에 조금 회자가 됐을 때 이게 대한민국 2020년도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 이미 위수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이지 마라가 이미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고현정이 했던 선덕여왕 드라마에 그 대사가 그대로 나온 거가 한번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4인 이상,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그게 다 나름 근거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저희도 최근에 저희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모이다 보니 7명이 모여야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2월 달에. 그래서 저희가 좀 머리를 써가지고 식당에 남자 셋 여자 넷 따로 해가지고 어쩌지 했다가 걸렸습니다. 저희 풍동 애니골에 갔다가 걸렸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어제 했는데도 딱 알고 오셔가지고 사장님께서 가족이시죠?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닌 걸 해도 저희가 전문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다 눈빛에서 나왔나 봐요. 그러셔서 저희 이제 조용히 밥만 먹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팀은 나가셔야 된다. 이게 걸리면 자기네도 영업 정지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모니터 요원이신 거예요. 같이 식당에 오신 분들이. 그래서 안 되신다고 해서 조용히 한 팀 내보냈습니다.
남자 쪽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카는 남자 쪽이었고요. 여자 이제 우리 며느리 조카 며느리 될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남고 남자들 네, 나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감염의 전파 요소가 있어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병원체, 아까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기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 거를 이제 감염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곰팡이들이 그냥 있어도 뭐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내 몸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숙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인간으로 들어오면 건강하면 이겨낼 텐데 불건강하면 이제 내 몸 안에서 어떤 침투를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미생물의 전파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손을 만져서도 의료진 손은 굉장히 위험한 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환자를 만지시는 거가 의료적인 행위일 때는 만지시지만 반드시 전후에 손을 씻게 돼 있고, 이분을 만지고 저분을 가서 만지는 거가 다 손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거라서 무균 장갑을 끼는 방법이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고, 아까 말씀드린 감염관리실에서 네, 불시에 검사를 옵니다. 그냥 와서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부서의 소독제가 사용한 그 용량의 흔적, 네, 소독제는 다 비치가 돼 있는데 다 매달 그 6개월 유효기간으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소독제도 유효기간이 있고 개봉했을 때도 유효기간이 있고, 그런데 유효기간은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 가득 차 있어요. 막 3개월이 지났는데도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가 소독제 사용량이 적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전체 기관의 소독제 사용량 이런 것들이 다 모니터링하는 또 기관들이 있어서 그거는 손 씻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핵전쟁이나 기후전쟁이나 무슨 블랙홀이 생겨가지고 지구가 망할 것보다 훨씬 높은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네, 이런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2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는 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보시면 6위에도 또 변이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우리를 아주 괴롭힐 작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감염은 인류사에서 제1의 살인자였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이제 현재 및 가까운 미래에 많은 이름을 조금 어려운 이름들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 이런 쪽에는 토속 그런 어떤 성질에 의해서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프리카를 여행하실 때 황열이라든지 댕기열이라든지 어떤 주사라든지 말라리아 약을 복용을 한다든지 이거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가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자연항체가 생겼을 것 같고요. 어렸을 때 전부 다 흙 같은 거 놀고 있어가지고 애지간한 면역은 조금 더 유지가 됐을 건데, 요즘 청소년들은 A형 간염도 당연히 예방 접종으로 이제 백신을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콜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너무 깨끗하게 자라가지고 저희는 애지간히 뭐 묻은 것도 그냥 먹고 살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조금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좀 건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약제를 맞고 났더니 젊은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항들은 이제 여러 인체 내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고 면역 체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50대는 괜찮았어요. 맨날 여기저기 쑤셨기 때문에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쑤시나 이거를 잘 못 느낄 만큼 맨날 열도 이제 갱년기 뭐 이런 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열이 올 수도 있다, 열이 나기도 하지만 이제 측정은 했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뭐 그걸로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지는 않은데 20대 직원분들은 이제 많이 울면서도 근무하고 너무너무 이 근육통이라든지 열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휴가를 무료로 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잖아요. 저희는 이제 3월 초에 맞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그룹이거든요. 아직 2차는 맞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연령대에 따라서 굉장히 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전은 아마 아스트라제네카를 이번에 이제 맞지 않을 거예요. 2차에서는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고생을 했던 히스토리가 있어서요. 그 이력이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에 나온 약제들이
저도 이제 우리가 약이라고 사용하는 것들은 이미 임상 시험이라는 걸 거쳐서 나름 안전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그 제약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설명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먹는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도 그 설명서를 한번 나중에 받아서 이렇게 샀을 때 들어있을 때 보통 버리는데, 너무 흔한 약이니까 버리는데, 그런 설명서를 보면 부작용으로 굉장히 무서운 부작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100만 분의 1이라도 안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약도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이 약으로만 작용하는 거는 아주 조금이고 대부분 다른 이유로 정상세포들을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직 모든 게 다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아직 인체의 신비는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거를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약을 남용하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신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이 막 나오고 있죠.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사고들이 있어서 이제 국민들은 국가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보상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정해놓고 저희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관심들을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만에 하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억울하시고 속상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림 보여드리는 그림들이 막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 세균들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세균들도. 네.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들도. 그래서 그 세균에는 어떤 항생제가 듣는지도 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혹시 가보시면 열이 나면 혈액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가슴 엑스레이도 찍고 이런 거는 감염 원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얘가 세균성이냐 바이러스로 인한 거냐 곰팡이로 인한 거냐 그거에 따라서 약이 다 달라져야 되고, 세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항생제에 감수성 있는 약을 의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그런 약제 선택이 이분은 이 약 먹고 나왔고 이분은 이 약 먹고 나왔고 이게 개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누가 무슨 약을 먹고 좋다 이런 거 하면은 막 그 약 나눠 드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남용을 좀 많이 하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 이제 그 전쟁 끝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연세 드신 어머님들은 못 살았을 때, 세상이 또 험하게 될 때, 거봐라 이런 코로나 시절이 왔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하고 살았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과거에 조금 이렇게 갖고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너무 이제 또 안 좋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약 남용하고 약을 많이 보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약에는 유효기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네. 약 유효기간 다 있고 이렇게 포장돼서 조제하는 약들도 네, 유효기간이 다 있고 드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또 모양 똑같다고 다 나눠 먹고 왜 네 약은 크냐 이런 걸로. 네. 저희 남동생이 엄마 친구분과 같이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를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앞에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옆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누가 더 아프냐 얘기하다가 나중에 싸우신대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나는 더 아프다 더 아프다 누가 얼마만큼 더 아프냐에 대해 그래서 너무 재밌다고 어머니들이 너무 어린아이 같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좀 하시고요. 바이러스와 세균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세균보다 조금 더 머리 아픈 친구들이 바이러스라고 해요. 학계에서도. 왜냐면 얘가 이제 절대적으로 그 파라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생충 영화 보셨죠? 그 용어인데요. 기생하는 그 특성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특히 이제 이 바이러스들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좀 지명하면 안 되지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 박쥐가 매개로 해가지고 만들었다. 박쥐 실험을 하다가 인간이 감염돼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동물을 또 사이에 매개를 두고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고 있어서 바이러스가 아주 못된 그런 세균보다 못된 근데 독한 걸로는 또 곰팡이가 더 독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상 현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를 이렇게 쬐그만한 눈에 잘 현미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부분을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세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치사율과 관련된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조금 더 나라에서 더 신경을 쓰고 전 세계가 신경을 쓰는 건 감염 전파력이 굉장히
나름 이렇게 표현하지만 바이러스에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리고 또 치사율과 관련해서 특정 연령대나 면역이 저하된 환자나 이런 환자분에게는 또 치사율도 높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그 나라에서는 더 많은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일 거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이 표가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광견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미친 개한테 물리면 약도 없다. 네, 맞습니다. 광견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바이러스인데 얘는 어떤 방법으로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광견병 환자가 의료기관에 왔다 그럴 때는 정말 감염의 수준이 제일 높아야 돼요. 높고 모든 걸 다 태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광견병과 관련된 예방접종이 반드시 돼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저희 집에 바로 길 건너편이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호수공원에 가면 개를 많이 갖고 오세요. 근데 개가 조그만한 개석도 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늑대 같은 개도 있고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무직에 계시는 조금 높으신 연세 드신 분께서 휴일인데 저한테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개 물리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이제 물린 개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뭐 수치어 지나간지 알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이제 좀 상처가 조금 이렇게 긁힌 저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하면 되냐를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개의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개 주인에게 개가 어떤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그리고 개를 키우신 분들은 반드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람보다 개가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개를 너무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시는 그 행동을 하시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건의를 하고 싶대요. 고양시 이런 쪽에 호수공원에 개를 가지고 오는 시간대를 정해놓기. 그렇게 해야지 도저히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시민들께서 또 의견을 주실지 모르겠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들을 굉장히 그 상위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균 중에서도 패스트, 쥐에서 이제 매개를 해가지고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사실 결핵입니다. 결핵이 우리나라 환자분 중에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위생 관념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이나 결핵 환자가 좀 줄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보고서로는 나오지 않았고요. 북한도 결핵이 굉장히 많고, 결핵과 관련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신소설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지식인들이 많이 결핵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떤 그 내용상으로 봐도 여주인공이 뭐 결핵에 걸려서 객혈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또 약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약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내성균들을 많이, 결핵에도 내성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핵 1차 약으로 안 되고 2차 약으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결핵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는 건 너무나 오히려 안전한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너무 이제 일상생활에 저희가 힘들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인간과 동물의 잘못된 만남, 재앙이 된다는 얘기들에 대한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네, 어쨌든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인간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을 빨리 잘 퇴치를 해야 된다는 그림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뭐 그림으로 보시면 다 또 다른 곳에서 이해할 수 있었을 거니까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러스 감염 통로라고 하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쭉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피부들은 전부 다 인체를 보호하는 막이에요. 예, 근데 막에 둘러싸이지 않는 곳들이 있죠. 네, 열린 구멍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서. 네, 특히 이제 눈 감고 있으면 괜찮은데 눈을 뜨고 있을 때 눈 깜빡깜빡 하는 거가 굉장히 우리 그 균주의 방어 역할을 하거든요. 자기가 눈을 스스로 감지 못하는 환자분들 계시죠. 네, 우리 이 사이에 있는 먼지가 다 균은 아니지만 그런 게 다 낙하돼서 굉장히 염증이 심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외지간하면 다 이렇게 감겨줘 드리고 이제 이렇게 소독 같은 것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 깜빡깜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코에 코딱지가 왜 생길까요? 코털이 왜 있을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코털이. 그래서 그게 코털에서 생산된 물질이 코딱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딱지를 코끼고 손을 안 씻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우리 인체에 방어 역할을 한다.
또 마찬가지로 입. 네, 입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입에 얼마나 미생물들이 많으십니까? 양치도 하시고 가글도 하시고 뭐 여러 역할들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또 열린 구멍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인 경우에는 질도 있고 또 뭐 항문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부분 다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렇지만 우리 몸에는 전부 다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길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혈액을 채취한다든지 소변을 검사하기 위해서 소변 유치 카테터 같은 거 어떤 관을 삽입한다든지 어떤 치료에 의해서 드레인 백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런 모든 시술들이 전부 다 열린 구멍들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병원에서도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그 시술을 하고 그 시술이 목적이 끝났으면 반드시 제거해서 안전하게 소독하고 끝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몸에 이제 우리가 인체의 신비라고 할까요? 굉장히 감염의 방어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네, 다음으로 그냥 다 지나가고요. 그냥 이렇게 사진들, 그림들은 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보셨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배출할 때, 네, 비말 이렇게 재채기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럴 때 얼마만큼 이제 코로나가 전파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하나 넣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어쨌든 굉장히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과 체념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는 있지만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될 시간들이 이제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떤 슬라이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에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리고 두더지 전략 두더지 잡기 전략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생기면 바로바로 두들겨서 어떤 이유로든지 잡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감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 코로나19 인플루엔자 행동수칙 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그림으로도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손 씻기 잘하고 거리두기 잘하고 마스크 잘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2월에 3월에 막 마스크를 빨아 쓰셨어요. 이런 일회용 마스크. 그게 이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네,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일회용이라 그러면 좀 많이 어머니들이 아까워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재질을 보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 이거 깨끗한데죠, 깨끗한데.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 이제 헷갈린다 그러면 날짜 이렇게 기입하셔가지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사용과 관련된 부분, 예방접종할 때 이제 어떤 주의사항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이제 잘 그 지침대로 따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예방접종을 못 하신 이제 분들도 계실 건데, 여기 동구는 여기 호수공원 내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때 군인, 경찰, 시장님, 또 의료기관 관계자분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 오픈식하고 준비된 상황을 할 때 저도 좀 참석을 했었는데 고양시 정말 고생 많으시고 보건소 이런 쪽에 뭐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굉장히 고생이 많이 하시는 거는 정말 많이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절에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게 소독이란 얘기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소독했다, 소독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건데 소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어떤 약재나 어떤 소독 물품을 이용해서 하는 거가 소독인 거지 그냥 물로만 씻고 뭐 내가 행주라만 닦았다 그래서 소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재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세척을 잘 해야 되는 거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애벌 빨래 하듯이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손 씻기와 관련된 대부분 중요한 일들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좀 나오는 소독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여기 그 내용들을 제가 PPT에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조금 용어가 의료기관 기반으로 좀 적혀져 있더라도 현장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요즘 뭐 굉장히 중요한 소독의 개념은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틈새 같은 거라든지 홈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소독은 소독 시간이라고 하는 준수해야 될 게 있거든요. 소독을 하고 나서 20분 이상을 있고 환기를 하고 이런 지침을 다 따랐을 때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을 텐데 완벽한 소독은 삶는 거죠. hin주 같은 것도 푹 삶는. 근데 이제 그렇게 삶거나 이러지 않을 때 화학적인 약재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소독제는 굉장히 사용 지침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락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환경 소독제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한테 이로울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미생물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눈높이에 대한 소독 읽어보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피부 보호 꼭 하시고, 또 직접 흡입하거나 직접 뭐 이렇게 아이들이나 혹시 우리가 또 불쾌한 그런 상황을 맞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멸균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품들을 사다 보시면 통조림도 살균이 있고 멸균이 있고 그러거든요, 제품들을. 그래서 멸균의 의미들을 잘 하셔서, 멸균은 정말로 모든 미생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도 수준들이 좀 있다. 낮은 소독제, 중간 소독제, 높은 소독제. 높은 소독제는 주로 이제 어떤 병원에서 주로 많이 소독을 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 병원에서 이제 소독을 전체적으로 담당해주는 물품이나 기구 같은 거를 해주는 곳이 이제 중앙 공급실이라고 그래서 병원이 이제 그런 환경을 좀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보면 굉장히 위험 물질들이 많아요. 바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소독 유해한 인체, 멸균을 하지만 멸균가스는 또 이해할 수 있어서 지침을 잘 따라야 되고요. 또 우리가 병원에서 마취할 때도 마취약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가스 흡입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만큼 꼭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곳이지만 위험한 것이 없고 정말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가보면 피부 소독제, 기구 소독제, 환경 소독제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좀 다운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병원에나 의료기관에 가보시거나 혹은 이제 집에서 좀 소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이 갖고 계실 텐데, 이게 피부에 맞는 소독제인지 기구용인지 환경용인지 반드시 설명서를 읽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거를 쓰셔야 돼요. 소독제 하면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소독제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개봉했을 때 또 유효기간이 있고, 그런 지침들을 잘 활용해서 쓰셔야지만이 안전한 사용자가 되고 안전한 환경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병원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고, 물품을 이제 저희가 보관을 할 때 빨리 써야 될 걸 앞쪽으로, 뭐 라면 같은 거 사실 때도 대부분 이렇게 배치를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준수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염 관리에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가 우유 사러 가거나 그런 마트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유효기간 있는 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 있잖아요. 바쁘니까 앞에 거를 짚기도 하지만 제가 좀 오래 두고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제일 뒤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 갖고 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거는 요구르트 몇 개라도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판매대들도 그렇게 전략을 하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유효기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일 거고요.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세척, 소독, 멸균 이렇게 구역들을 나눠놓고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일이 이제 양말 따로, 속옷 따로, 수건 따로,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어른 옷 따로, 아이 옷 따로 이렇게 세척하겠다는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냥 모든 게 세탁기가 다 얘가 만능인 줄 알고 해줄 것 같아도 아빠 발에는 무정균이 있을 수 있고요. 무정균, 그런 무정균들이 엄마 속옷하고 같이 붙거나 그러면 여성의 이제 질염의 그런 원인균을 따져보면 세균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곰팡이균도 좀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나와요. 질염 같은 경우를 해보면.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세탁물 관리라든지 이런 게, 양말 따로 서랍, 속옷 서랍 따로, 이런 식으로 좀 관리가 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팍팍 삶은 시절이 아니어서 저희도 이제 여러 약재에 의존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들은 꼭 일상생활에서 지키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오염구역에 지금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나눈 것처럼 간단하게 할 것도 있고 또 기름기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물컵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냥 물로만 헹궈 놓으시면 안 돼요. 마스크 깨끗하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물만 마셨는 데죠. 물을 마셨을 때 어떻게 하죠? 컵에 입이 닿잖아요. 이미 아빠 입 뜻하고, 그러니까 아예 중요한 건 정해놓고 쓰시면 좋아요. 아빠용 색깔은 파란색, 엄마용 색깔은 무슨 색 이렇게 써서, 그리고 반드시 그 입구 컵에 닿는, 입이 닿는 곳은 반드시 잘 씻어야지 오히려 국그릇이 더 깨끗할 수 있어요. 숟가락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먹었기 때문에 물컵이 더 그런 부분이어서 반드시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 보관할 때 이제 의료기관의 사진의 예를 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선입선출과 관련된 부분,
마찬가지예요. 수건도 빨았을 때, 양말도 빨았을 때, 뭐 속옷도 빨았을 때, 왜 이렇게 좀 순서가 좀 정해져서 요즘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바쁘시니까 여러 개를 놓고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제 언제 빨았는지 언제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이제 옷장 안에 있으니까 깨끗하겠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도 다 유효기간이고, 아까 뚜껑을 열면 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집안에서도 식사와 관련된 영양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집안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고류라든지 또 여러 소독 물품 같은 것도 전부 다 유효기간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네, 사실은 미리 구비하고 있는 약들은 잘 안 쓰고 꼭 어디 굴러다니면은 조그만한 거라도 꼬다리 있는 게 내 눈에 띄잖아요. 그럼 그렇게 바르게 되잖아요. 그냥 피부에 상처 없는 곳을 발견까지는 괜찮지만 눈이라든지 이렇게 열린 구멍과 관련해서 뭔가 처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파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 관리 잘 하셔서 안전하게 보관해 놓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좀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세탁물 관리, 또 특히 이제 빨래를 할 때도 중요하지만 세탁물을 그 빨거를 좀 이렇게 보관하는 것도 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지만, 이제 환자분들 세탁물 같은 거 전부 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관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병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환경 관리할 때도 체크리스트를 많이 만들어 놓고, 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것들도, 누가 했나 이런 것들, 화장실에 가봐도 요즘 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집안도 사실 좀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도 그렇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당장 누가 가자 할 때 못 데리고 갑니다. 네, 오늘 지금 누가 우리 집 좀 가서 뭘 하자면 절대 못 와요. 절대. 네, 3박 4일 치워야지 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쁘게 사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 이제 뭐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이야 뭐 나 혼자 산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으로 내가 혼자 쓰는 방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정말 소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관리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일상을 잘 찾기 위해서 손 소독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기관에서는 더 이제 아픈 사람들이고 균이 정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접하는 부위들을 전부 다 잘 닦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관리 지침도 있고, 어디가 주로 많이 균들이 좀 묻는 거다. 올해도 막아보면 아무래도 손잡이가 많은 사람들이 만지기 때문에 뭐가 좀 묻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손 씻기에는 단계가 있다. 그리고 물과 비누로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반드시 씻고, 그리고 또 닦는 거가 또 중요하다. 네, 그래서 깨끗한 그 페이퍼로 닦아야지, 오염된 페이퍼나 이런 걸 닦아봤자 도로 이제 묵인 경우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다시 보시라는 거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단계에는 손 씻기가 필수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격리주의 해갖고 환경관리라고 그래갖고 그 사진 하나 드린 곳에는 이렇게 빨간, 그 노란색으로 엑스포스 하는 거가 균들이 많이 있는 곳들이에요. 모든 곳이 다 닦아야 되지만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체크리스트로 한다. 이런 게 이제 국립암센터만의 상황이 아니고요. 전체 의료기관들은 이런 지침에 의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병원을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안심하고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집안에 환자가 좀 있거나 아프신 분이 있거나 또 이렇게 면역이 저하된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대한 환경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염관리 부르셔 좀 제가 가까이서 좀 나눠드릴 그런 부분들이고요. 앞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절로 우리가 5년의 그 세월이 앞당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세상은 이제 5년 그러면 이렇게 살고 있다가 맞이하면 되냐 아니라, 이때부터 다시 변화되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2025년의 시절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인드를 바꾸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는데 잘 적응하셔서 잘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요. 그 5년 후에 일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온택트로도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뭐 온택트뿐만 아니라 온택트로 이렇게 비대면의 사회가 일상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이 공간 안에 있지만 뭐 하버드 대학하고도 이렇게 무슨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24시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기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과, 스스로들이 다 안전과 관련돼서 잘 지켜라. 용어들이 조금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적응하면서 잘 살아보자.
이게 주로 메시지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주로 신체적인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말씀을 제가 좀 드렸는데, 찾아보니까 이번 주 오늘 4시에 유튜브로 이런 걸 또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한국과학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문가들이 모이셔가지고 정신 건강이 지금 어떻게 생활이 되느냐, 또 특히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어머님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친정 어머니 84세신데 작년에 굉장히 하반기에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집에 조금씩 몇 달씩 이렇게 가시게 했어요. 오시게 하고 가시게 하고. 왜냐하면 나갈 데가 없어요. 놀이교실 한 2-3개 다니시고 스스로가 굉장히 활달하게 생활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만나고 싶으면서도 또 감염에 굉장히 이제 또 이렇게 선구주자여서 오지 못하게 하시고 서로. 그건 안 된디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면서도 많이 블루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힘드셨어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의 모든 시절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의 채널들이 많이 있고, 또 유튜브라든지 뭐 많은 자료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으니까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전문가를 잘 이렇게 선별하셔서 그분들과 이렇게 교육적인 내용들, 문화적인 내용들, 또 감염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교류하셔서 이런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정신 건강도 잘 유지하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부분으로는 제가 자료를 좀 참고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더 좋았을 것이고,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은 또 좋았을 텐데, 제가 원래 말이 좀 빠른데요. 더 빠르게 시간에 맞추다 보니 또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이 많이 됐어요. 너무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돼가서. 그러면 하나. 군대를 갔다 왔더니 무정이 막 심하고 너무 가까워서 열고 바로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 전문가 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진짜 무정균이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한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먹는 약을 처방을 받거나 무좀에 좋다고 그래서 어떤 내가 잘 모르는 약제를 드시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굉장히 독한 약이에요. 그래서 간이 망가져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제가 접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무정균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바르고 어떤 이제 처방이 나서 어떤 것들을 지침을 잘 따라야 되고, 신발 따로 양말 따로 뭐 진짜 고생 좀 많으실 텐데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집안 사람들한테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대신 먹는 걸로 해결하는 그런 약이든 식품이든 어떤 걸로는 절대 하지 마시기를 확 당부드립니다. 일반인들 말고 암 환자분들 있잖아요. 그 코로나 주사 있잖아요. 그런 거 맞는 거는 괜찮나요? 뭐 특별하게 이제 저희가 주사를 맞을 때 다 예진을 하잖아요. 지금 저희 일반인들도 다 맞을 때 그냥 가서 놔주세요, 내 순서 됐으니까 맞아요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의사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가 맞아요 안 맞아요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주치라든지 그날 만났던 의사하고 상담하시면 맞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의 이제 상황은 제일 잘 아는 게 현재 치료하고 있는 분이거나 가족이시잖아요. 그래서 꼭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예진하는 의사가 선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진을 했다고 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모르는 시절이잖아요. 약이 안전해요 해서 다 땅땅땅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나름 좀 임상 시험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전 국민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전문가하고 상의하시면 되고, 그날 예진하는 의사가 큰 도움을 드릴 겁니다. 내부에 혹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혹이 커지지 않게 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내부의 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곳에 혹인지에 따라서. 악성은 아니라는 거고, 누구나 무릎이 있다는 거예요. 무럭이면 그거를 어떻게 커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에서는 아는 게 없어서 모르고요. 관리하는 방법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건강관리 체크업을 하셔서 그 무럭의 양상을 보셔야 돼요.
무록이어서 무록이니까 괜찮기는 하지만 주변 장기라든지 주변에 주요한 어떤 그 위치에 있다 그러면 제거를 하는 게 맞고요. 또 작으면 몰라도 얘가 그냥 관찰을 했을 때는 매번 그냥 그 상태예요 라고 하는 거는 또 뭐 지켜볼 수 있지만 커나가요. 그것도 6개월마다 몇 cm가 몇 mm가 자랐어요 그러면 의사가 당연히 권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인의 의지로만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산이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무록이라고 보통 표현은 하긴 하지만 중요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위치를 중요한 장기를 건드릴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의사분이 얘기해도 나 혼자 무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폴립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용종이라고 하는 용어들로도 표현이 되고. 그래서 그 무록이 뭐 대장에 있는데 무슨 폴립이 있대, 뭐가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아는 수준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물론 이제 그런 내용은 의사분들이 더 풀어서도 설명하겠지만 폴립이라든지 용종이라는 용어는 같은 용어인데 얘네들은 암세포로 갈 확률이 굉장히 있어요. 전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뭐 용종을 제거했어. 영어로는 폴립을 제거했어. 얘네들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작든 크든 전부 다. 클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아주 암을 만들어서 잡겠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잡으면 이제 무록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무록들이 이제 생리적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리 현상을 좀 방해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예, 굉장히 그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긴 시간 동안